오늘 시간에는 올레드 공정에 대해서 이게 전부 몇 페이지인가를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고 56페이지인가? 많이 줄였구나. 올레드 공정의 인트로덕션, 올레드의 재료. LCD는 컬러를 어떻게 구현을 한다? 백라이트를 써서 액정을 넣고 액정이 셔터 역할을 하고 그 픽셀에 레드, 그린, 블루 컬러 필터를 각각 매치를 시켜서 이 컬러를 구현을 한다. 그죠? 우리의 그림이 딱 떠오죠. 백라이트는 밑에서 그냥 항상 켜져서 쏘아대는 거고, 그것이 LED든 형광등이든, 그죠? 그 픽셀 하나하나의 액정이 외부 전압에 따라서 전부 픽셀 하나에 걸리는 전압이 전부 다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빛을 많이 통과시키고 적게 통과시키고, 적게 많이 통과시키는 빛을 한 픽셀 안에 RGB 서브 픽셀로 나누어 가지고 그 삼원색을 조화시켜서 우리가 보는 TV에서 영상, 그죠? 이미지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AM OLED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스스로 발광을 한다. 백라이트이 필요가 없다. 액정이 없다. 그죠? 이것만 보면 OLED가 매우 유리한 디스플레이죠. AM OLED 무슨 약자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에? AM OLED가 무슨 약자인지 빨리 손 들어. 그럼. 에? 액티브 매트릭스, 올게닉 라이팅 맞나? 올가닉 라이팅 버벅버 하니까 내가 헷갈린다. 올가닉 라이트 에미팅 D가 뭐야? 틀렸다. 다이오드 정답. 올게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야. 그죠? 다이오드 알죠? 전류를 한 방향을 흐르게 하는 그 다이오드. D가 디스플레이가 아니다. 이거는 자주 헷갈리는, 올레드라고 하면 다이오드 하는 그 디바이스야. 디스플레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식 이름은, 우리가 보는 올레드의 정식 이름은 우리가 보는 디스플레이. 올레드 디스플레이라고 붙여주는 것이 맞다. 그죠? 왜냐면 D가 다이오드를 한다. 올레드 재료, 패터닝 프로세스라고 장비, 공정하고 장비하고 재료. 어떻게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만드느냐. 우리가 이때까지는 LCD, TFT LCD를 만드는 방법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했죠. TFT를 만들어야 되고, 컬러 필터 만들어야 되고, 액정 공정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TFT는 공통 분모야. 그죠? LCD든 OLED든. 백플레이는 공통인데, 다만 다른 거는 LCD는 아무거나 써도 된다. 어떤 TFT를 쓰더라도 잘 동작을 한다. 아모포 실리콘 TFT를 써도 동작을 하고, 그게 이때까지 95%야. 전체에. 그죠? LTP에 쓰면 더 잘 돌아가고, 사나물 써도 돌아가고. 근데 이 OLED는 TFT는 TFT인데 아모포스 실리콘으로 구동이 되지 않습니다. 되기는 되는데 한두 시간 있다가 죽어버려. 과로사를 하는 거야. 그만큼 OLED는 이 까다롭다. 구조적으로는 매우 유리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여기 보는 이 패터닝, RGB를 우리는 LCD에서 컬러 필터 패터닝 쉽게 했죠. 제일 쉬운 게 컬러 필터 패터닝이야. 여기서는 제일 어려운 공정이 RGB를
패턴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다. EL, 올게닉, 또 헷갈리네. EL, OLED, 아니야, 여기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는 맞다. 여기서 EL, 일렉트로루미네선스, 전류를 흘리면 에미션이 일어난다. 이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올게닉 EL 또는 현상 또는 올게닉 EL이라는 것은 올게닉 일렉트로루미넌스 특성을 가진 재료도 EL. 그러니까 올게닉 EL이라고 이야기하면 올레드에 쓰이는 재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전류를 흘리면 발광을 하는 페노메나 현상을 이야기한다. 재료는 저분자, 고분자가 있다. 로우 몰레큘러, 분자량이 적은 저분자, 고분자. 근데 지금 상용화에 쓰는 것은 100% 저분자다. 왜? 효율이 좋기 때문에. 재료를 발광시키는 메커니즘은 형광, 플로레센스, 인광, 포스포레센스, 형광 현상을 이용한 재료를 형광 EL, 인광 현상을 이용한 재료를 인광 재료. 인광이 효율이 한 3배 좋다.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이 올레드의 재료는 70%가 인광이다. 효율이 좋다. 수명이 길다. 발광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탑 에미션, 바텀 에미션. 빛을 위로 뽑아내느냐, 밑으로 뽑아내느냐. 그래서 탑 에미션, 바텀 에미션. 구동도 패시브 매트릭스. TFT가 없이도 올레드가 구동이 가능하다. 하지만은 잘 쓰이지 않는다. 왜? 효율이 적고 해상도를 높이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큰 이 구분으로 패밀리를 하면 재료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고 구조의 재료가 아니고 저분자, 고분자. 저분자 중에도 형광, 인광이 있고 그 다음에 발광을 탑 에미션, 바텀 에미션이 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내가 너무 이게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이 기술 체계인데 내가 여기 형광판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메인스트림이야. 메인스트림 기술입니다. 뭐 플렉시블 올레드도 있긴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려는 목적은 글래스 위에다가 TFT를 얹어서 바텀 에미션으로 저분자 EL 재료를 써서 더블 헤테로 장션이라고 하는 멀티 스태킹을 해서 디바이스를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RGB를 만드는 방법 중에도 여기서처럼 레드, 그린, 블루를 각각 패턴을 하는 RGB 패턴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이 패턴을 하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RGB를 그냥 섞어서 청으로 쏴버리면 YC 됩니다. 화이트 올레드. 거기다가 칼라 필터를 얹어서 화이트 올레드라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LG가 올레드 TV를 만드는 방법이 화이트 올레드. 그러니까 올레드의 칼라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올레드를 섞어서 백라이트처럼 화이트를 만들고 거기다가 칼라는 LCD에 쓰이는 칼라 필터를 써서 뭐
비판을 하자면 어정쩡한, 이거는 뭐 오리지널 올레드도 아니고 어정쩡한 올레드 TV지만은 어쨌든 올레드는 올레드다. 그리고 올레드 TV가 1,500만 원 55인치 하다가 그저께인가 399만 원으로 낮췄어요. 가격 싸움이거든. 화질은 확실히 좋아. 이번 이 좀 어정쩡한 화이트 올레드로 만든 올레드라도 블랙은 확실히 블랙이 되고 LCD보다는 화질은 좋다. 근데 비싸다? 아무도 잘 안 산다. 지금 2배가 되잖아요. 그죠? LCD보다. 2배까지 내려가는 거야. 처음에 7배, 8배 하다가 쳐다보지도 않다가 2배 되니까 조금 호기심 있고 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제 쳐다보기 시작한다. 이번 달에 1,000대가 팔렸던 거야. 그러니까 올레드가 내년에 이제 기로점이 있습니다. 이게 막 가격을 드라이브해서 소비자 시장으로 파고 들어갈지, 소비자가 그래도 외면을 할지. 대체적으로 우리가 콘슈머 마켓에서 30%, 기존 제품보다 30% 정도 프리미엄 붙으면 이거는 엄청 팔리는 거야. 30%. 그죠? 근데 올레드는 아직도 100%가 붙어 있거든. TV가.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성공을 할지. 엔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올레드에만 있는 이 공정이 있습니다. 헐메틱, 공기가 안 통하도록 엔캡, 뚜껑을 씌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외부하고 차단, 요게 올레드입니다. 이 올레드는 수분이나 산소하고 접촉을 하면 그냥 배탈이 나는 거야.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시키는 엔캡슐레이션 공정을 해서 깡통을 뒤집어 씌우든 글래스로 완전히 밀봉을 하든 엔캡슐레이션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크로스 섹션으로 보면 이 전극 메탈 캐소드가 있고 밑에는 에노드가 있습니다. ITO 투명. HTL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다음에 에미션 레이어. 이 캐소드에서는 전자를 이동하는 레이어 ETL 레이어가 있고, 요 세 개를 보통 EL이라고 하지만은 올레드는 이것처럼 멀티플 다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쪽은 이 캐소드에는 전자를 쏘아주고 에노드에서는 홀을 전공을 쏘아줘서 중간에 이 에미션 레이어 EML이라는 그 중간층에서 양쪽에서는 전자 홀이 부딪혀서 콤비네이션을 하면서 이 엑시톤이라고 하는 파티클을 형성한다.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는 크로스 섹션, 이거는 단면도로 보면 음극, 양극에서 전자 홀을 쏘아대면 이 전자 수송층, 홀은 전공 수송층을 통해서 발광층에서 엑시톤이라고 하는 이 입자를 만들어내고, 이 엑시톤이라는 놈이 발광을 해서 이 빛을 낸다. 요 세 놈이 올게닉 창입니다. Actual Structure of OLED. 이게 보면 요 세 층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올레드를 형성을 하는데, 액츄얼 층, 실제로 보면 이 세 층 가지고 안 돼. 아까 보면 ETL, 이거 EIL, ETL, 그 다음에 RGB, EML, 밑에는 에노드 쪽에는 HIL, HDL. 벌써 층이 막 늘어났죠. 하나, 둘, 셋, 넷. 아까 3층이면 된다 그랬는데 5층으로 늘어났어. 근데 실제로는
5층 가지고도 효율이 안 나와. 왜 그러냐? 요 사이사이의 인터페이스에 전자가 뛰어나면 뭡니까? 울타리, 베리어 포텐셜이 너무 커. 그래서 요 사이에 또 딴청을 집어넣고, 요 사이에 또 딴청을 넣고, 홀 인젝션, 전자 일렉트론 인젝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청이 이제 자꾸 멀티플 청이 돼 가는 거야. 왜? 그 포텐셜 베리어를 줄이기 위해서. 하지만은 토탈 두께, 이 전체 요 올가닉 레이의 전체 두께는 1000옹스트롬, 100나노미터야. 100나노미터가 머리카락에 10분의 1에 100분의 1이야. 뭐 10분의 1로 칩시다. 머리카락이 1mm로 치면 1mm가 1000나노미터죠. 나노. 그죠? 약간 토탈 두께가 100나노미터. 화이트 올레드라는 놈은 RGB를 여기처럼 매스크를 쓰듯 이 패턴을 뜨지 않고 그냥 매스크 없이 그냥 적청을 합니다. RGB. 합치면 무슨 색깔이 되죠? 화이트이 되죠. 그냥 백색 발광을 하는 거예요. 만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훨씬 쉽죠. 그냥 청만 3개 만들고 면 화이트이 나오고, 칼라를 어떻게 만든다? 칼라 필터를 따로 여기에 붙여가지고 칼라를 형성을 한다. 바텀 에미션하고 탑 에미션. 그러니까 바텀 에미션은 그야말로 빛을 밑으로 뽑아내는 거. 왜 밑으로? 그냥 가만히 내두면 여기 TFT가 있고 여기 전극이 있고, 그죠? 요게 그린 이에리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요 메탈 전극이 거울 반사 역할을 해가지고 빛이 밑으로 빠져나와. 그냥 만들면 바텀 에미션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TFT도 있지, 구조물이 중간중간에 빛이 빠져나간 걸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만들면 바텀 에미션이 되는데 전극 반사 때문에 이 구조물 때문에 계구율, 어퍼처 레이쇼. 이 TFT는 빛을 통과 이후에 EL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빛을 통과 못 시키죠. 블락킹을 하죠. 그래서 이 투과율이 적다. 반면에 탑 에미션을 하려고 하면 이 밑에 구조물을 피해서 아예 위로 빛을 쏘는 거야. 나오도록 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위적으로 이 위에는 전부 투명 물질로 바꿔야 돼. 빛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적인 재료 선정,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다. 이 투명 물질, 투명 캐소드, 위에 요놈이 캐소드 역할을 하는데 보통은 아까 캐소드를 메탈 전극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 이놈을 가지고 탑으로 뽑으려고 그러면 이 투명한 전극을 또 써줘야 되고, 위에 엔캡슐레이션도 이 위에 엔캡슐레이션도 해야 되거든. 엔캡슐레이션 뚜껑도 투명해야 돼. 글래스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들기 쉽다. 효율이 적다. 만들기 어렵다. 효율은 좋다. 패터닝. 이제 제일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여기에 뭐 평상시 제조에 쓰는 그 공정이 있습니다. 서브트레이트를 진공에 넣고
O2 플라스마로 표면의 이물질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홀 트랜스미션, 인젝션 레이어, 트랜스미션 레이어를 디파짓하고 정착을 한다는 거죠. RGB를 정착하고 그 다음에 ETL, 일렉트로 트랜스미션 레이어를 정착하고 그 다음에 캐소드를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완성된 제품을 이 N2 분위기 글로브 박스에 넣고 외부 산소나 수분하고 완전히 차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엔캡슐레이션, 뚜껑을 뒤집어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 뚜껑을 뒤집어 세우고 이 뚜껑 안에는 이 올레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게터, 흡습제를 집어넣습니다. 우리 저기 뭡니까? 흡습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집어넣고 완전히 밀봉을 해야 된다. 이것이 엔캡슐레이션 공정이라고 한다. 올레드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 공정이고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올레드 장비로 보면 이 문제는 RGB가 다 끝날 때까지, 자, 이제 우리가 TFT를 만들었어요. 그죠? TFT 만들었어. 그 TFT 위에다가 올레드를 이 패턴을 해서 집어넣는 게 올레드의 공정이야, 쉽게 보면. 근데 그 공정 중에는 외부에 한 번이라도 부딪히면 안 돼. LCD는 들어갔다 나갔다 씻고 물에 씻고 도로 집어넣어가지고 노광 포토곤 공정하고 또 케미칼에 집어넣고 디벨로퍼하고 굽고 말리고 수십 번, 150번 정도를 들락날락 해도 끄떡이 없어. LCD는. 근데 이놈의 공정은 다 끝날 때까지 바깥 공기 찬바람 쐬우면 죽어버려. 올레드는. 그래서 이 체인버가, 진공 체인버가 전부 이렇게 이걸 클러스터 툴이라고 하는데 요 안에는 로봇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진공이고 이것도 진공, 전부 진공입니다. 요 놈이 여기서 프리트리트먼트 O2 플라스마를 하고 끝나면 그다음에 이 정극 스파터 끝나면 올게닉 들어갔다 나갔다 요 공정이 끝날 때까지 이 진공 밖을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고 사람 손도 못하고 그러니까 진공 안에서 다 공정이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일단 끝난 놈만 요 글러브 박스 N2 분위기에서 고무장갑 넣고 안에는 이 안에서 밖으로 N2가 나오지만은 밖에 O2는 못 들어가게 하는 그 보호된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엔캡 뚜껑 닫을 때까지는 완전히 보호된 환경에서 올레드를 공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만큼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올레드는 구조상으로는 참 매력적이지만은 백라이트도 필요 없고 얇고 뭐 참 컬러도 좋고 이 블랙 올레드는 지가 블랙 내고 싶으면 턴오프를 해버리면 되잖아. 그죠? LCD는 블랙 내려 그러면 백라이트를 턴오프 할 수가 없어. 백라이트는 항상 켜놓고 액정으로 셔터를 빛을 못 나오게 막아주는 게 블랙이야. 그러니까 블랙의 차이가 있죠. 그죠? 그 관점에서는 올레드의 콘트라스트 레이쇼, 대비비가 월등하게 좋다. 이것이 결국은 화질이 좋다.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조 공법이 이렇게 까다롭다. 까다로운 게 아니고 중간에 손을 못 댄다. 이게 젠2 아주 작은 설비 실제 모습입니다. 이런 요 안에 로봇 아미 들어가 있고 여기가 HIL, HTL 하기 위해서만 이 한 챔버가 있고 완성이 되면
요 진공 복도를 통해서 옆에 체인보로 건너가서 레드, 블루, 그린 ELA를 정착을 하고 끝나면 다시 알루미늄 ETA를 정착하고 알루미늄 전극을 다 이것이 결국은 이런 이 진공 체인버에 서로 연결시켜준 이런 장비를 가 있어야만 올레드를 제작할 수가 있다. 야, 그러면 질문이 안 생깁니까? RGB 그 정교한 패턴을 우리가 사람 손도 못 가는데 이걸 어떻게 패턴을 할지 하는지 그런 의문이 안 들어요? 여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고 장비 공정의 특징. 그래서 RGB를 그러니까 지금 요 설명하는 거는 이런 소형 올레드를 만드는 데 쓰는 공정이야. 이 전체가 진공입니다. 진공 펌프를 돌려가지고 고진공입니다. 이 안에 이 O2나 모든 공기를 ppm 레벨로 다 펌핑이 돼야 돼. 여기 요 밑바닥에는 요런 이 용광로가 있어. 그만하죠. 크루시블 그래죠. 요 안에 EL 재료 펠렛 탱터로 고체야 EL 재료가. EL 재료를 집어넣고 이거를 히팅을 합니다. 뭐 인덕션 히팅을 하든 이빔 히팅을 하든 고온으로 이빔을 하면 이 고체 EL 재료가 이베프레이션 즉 서블리메이션이라는 게 있죠. 고체에서 액체를 그치지 않고 기체로 바로 전환되는 서블리메이션 뭐라 그러죠? 기화작용에 의해서 요 점선이 이 베이퍼 레드면 레드, 그린이면 그린 재료가 전부 바뀌죠. 그죠? 이베프레이션을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 TFT가 끝난 글래스 서브스트레이트가 이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TFT 위에다가 RGB를 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은 이후에 글래스가 TFT를 완성된 TFT가 이렇게 열려 있고 여기서 전기, 이 베이퍼가 올라가서 이 글래스 위에 정착이 된다. 거꾸로, 그죠? 이베프레이션한 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 위에서 밑으로 가지는 않아. 왜? 이 베이퍼 프레셔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매스크라는 놈이 있어. 매스크. 이것이 결국은 매스크가 RGB를 패터닝하는 매스크다. 어디 있냐? 요런 레드, 그린, 블루 요런 구멍이 뽕뽕뽕 나오는 요 하나가 픽셀이야. 레드 할 때는 레드 마스크를 요 글래스에다가 콘택트 아니죠. 콘택하면 거의 프록시미티로 붙여가지고 요 구멍을 통해서 레드가 여기에만 변이 되고 블루는 다음 이렇게 다음 픽셀로 시프트를 하고 얼라인을 다시 하고 레드 블루는 다시 그래서 이 섀도우 매스크 또는 FMM 이라고 하는 매스크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아주 정교하고 얇고 수십 마이크론 되는 RGB를 그 구멍에서만 패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놈의 정착을 하면서 유리에만 딱 붙으면 좋겠는데 유리에도 붙고 매스크 위에다 갖다 붙고 이게 두께가 늘어나면 플레이크가 돼서 들레들레 떨어져 나가고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야. 그리고
요 레드를 하고 그린하고를 할 때 얼라인 픽셀 하고 끝난 뒤에 시프트 하고 그 사이에 아까 여기는 또 다시 새로운 그린 머티리얼을 충전을 해야 돼. RGB별로 따로 하고 이 위는 여기는 모터가 있어 돌아가고 이 상체에는 이런 이 얼라인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스코프, CCD 카메라 이런 걸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 얼라인, 이 섀도우 마스크를 얼라인을 시킨다. 요거를 패턴을 보면 글래스가 이렇게 있고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이 마스크는 아주 얇은 이 패터닝 하는 섀도우 마스크. 이렇게 걸려 있으면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축 처지겠죠. 이놈도 처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마그넷을 달아가지고 글래스하고 마스크가 거의 이 밀착 콘택을 하도록 붙들어 매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글래스에 이 얼라인 마크를 놓고 요 마스크에도 마크를 줘서 아까 이러한 CCD 카메라를 통해서 얼라인을 정교하게 한다. 뭐 5마이크론 이내로 이 RGB의 얼라인, 미스얼라인을 맞춘다. 를 파인 메탈 마스크, FMM이라고 또 많이 부른다. 이거는 한 번 더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다른 형태의 그림을 따왔습니다. 패터닝 할 때 연구 자석으로 쳐지는 거 감지한다고. 기판은 그 자석이 보면 아니지. 기판은 떠 있는데 유리니까 굽어질 놈을 마그넷이 밑에 메탈 섀도우 마스크를 잡아 당기잖아. 같이 당기니까 중간에 끼인 글래스는 어쩔 수 없이 안 쳐지고 평평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죠. 패터닝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아까 하나는 게 섀도우 마스크 FMM을 써서 이를 따로 패터닝 하는 방법. 요건 설명을 화이트는 이 칼라 필터를 만들어서 칼라를 하고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해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손해보는 것이 있다. 칼라 필터가 빛의 67%, 약 3분의 1을 빛을 업소브하잖아. 업소브를 해야 칼라를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광량이 3분의 1로 칼라 필터를 통하면서 줄어든다. EL의 수명은 휘도가 높을수록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든다. 이게 이제 제일 단점이야. 올레드 자체의 수명도 아직 100% 안전한 범위가 아닌데, 그죠? 거기다가 칼라 필터를 섞어내가지고 그 광량을 줄여야 된다. 3분의 1을 깎아 먹는다. 그러면 휘도는 3분의 1을 깎아 먹으니까 약 내가 대충 계산하니까 수명이 한 50%가 줄어든다. 수명의 손해를 본다. 그리고 칼라는
LCD 칼라 필터의 칼라 스펙트럼하고 OLED의 화이트 스펙트럼하고 스펙트럼이 매치된 결과물로 칼라가 나온다. 이론적으로 OLED의 그 선명한 칼라 스펙트럼이 나올 수가 없다. 초기에는 LG OLED TV가 이렇게 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야 그게 무슨 OLED냐? 이 OLED 백라이트로 만드는 디스플레이지. 사실은 엄격히 보면 그게 맞아.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 그죠? OLED의 장점도 충분히 나타나. 그리고 칼라도 조금씩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 한 2년 전보다. 삼성이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해놓고는 전시만 해놓고는 살짝 빠졌어. 하도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만드는, 요걸 좀 먹더라도 쉽게 만드는 걸로 OLED TV 시장을 띄울래? 제대로 만들어서 비싸게 만들어서 이 생산성 없게 만들래? 이제 두 개가 돼 있어요. 일단은 LG가 먼저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잉크젯으로 프린팅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쫓아오고 있는 기술이고, 크게 세 가지 기술이 있다. OLED. 이제 OLED TV의 패터닝 공정입니다. 대형 OLED TV. 이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FMM 섀도우 마스크로 하는 거는 32인치 이상에는 쓸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OLED TV에서는 이 섀도우 마스크로 거꾸로 이베프레이션 정착하는 거는 쓸 수가 없다. 왜? 섀도우 마스크 자체도 이제 처지고 유니포미티가 말이 안 돼. 그죠? 여기 두께하고 여기 두께 암만 하더라도 이 글래스를 작은 놈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 유니포미티를 맞출 수 있는데 55인치 그다음에 65인치는 이걸로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RGB를 이 고심 끝에 아이디어를 낸 게 요렇게, 요게 섀도우 마스크야.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내가 그림을 요렇게, 요거는 그건 안 해줘서 콘셉트만 해줘. 크루시블이, 이베프레이션 크루시블이 옆으로 이렇게 리니어하게 8개가 붙어 있고, 글래스가 이제 움직여. 55인치 글래스가. 요 이베프레이션 소스 바로 위에 스몰 마스크라고 하는 이렇게 오프닝이 되어 있는 마스크 위로 요놈이 올라가면 여기 갈 때는 요 컬러가 요 부분에 정착이 될 거고, 여기 갈 때는 그린이 여기 정착될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대형 진공 챔버가 있어. 근데 문제는 이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당겨버리면 컬러가 서로 막 믹스되고 이런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요 마스크가 밑에 들어가 있고 글래스는 위에 있고, 글래스가 움직이면서 여기로 빠져나온 R, 다음 단계에서 그린, 다음 단계에서 블루 해서 RGB를 패터닝을 한다. 이걸 스몰 마스크 스캐닝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직도 성공 100%가 장담을 못하고, 또 하나 방법은 이 섀도우 마스크를 글래스하고 1대1로 크게 만들어 가지고 버티컬을 세워. 그 다음에 이 이베프레이트 소스가 아래 위로 가면서 스프레이 페인트 하듯이, 그러니까 오만 아이디어가 다 나오고 오만 아이디어를 출하했는데 이 EL의 패터닝이 그만큼 아직도 어렵다. LG도 출하를 했겠죠.
야, 우리 그러지 말고 화이트로 해가 칼라 필터 씌우고 쉽게 하자. 근데 사실은 이게 이 LG 기술도 아니야. 코닥이라는 회사에서 20년 전에 화이트 EA라는 게 모든 이 기술을 축적을 해가지고 코닥이 이제 망했잖아. 그죠? 이걸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팔로 한국, 삼성, LG를 둘러다녔어. 삼성은 우리는 안 사. 그러니까 뭐 특허 기술 뭐 5만 걸 해가 적은 돈도 아닌 거를 해서 LG한테 팔아서 LG는 특허 그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상용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이럴 때 성공만 하면 과거에 그것이 뭐 이렇게 용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비싼 돈 주고 외국 기술 사들여 가지고 돈 다 까먹고 올레드 실패하면 이거는 이 역적이 되는 거야. 큰 그림으로 보면 올레드 TV는 지금 화이트 EL 밖에 상용화 앞서가고 있지 않다. 삼성은 올레드 TV를 안 할 수도 있다. 지금 하는 꼴을 보면. 그러면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것이 성공을 하게 되면 내년, 재내년에 중국에서 LCD는 다 따라와 버리고, 하나의 이 시장, 그러니까 이 탈출구가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올레드 TV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높아져 있다. 올레드에 필요한 이 정착 설비 이렇게 리니어하게 돼 있고 이 안에 이 EL 재료를 넣어서 이베프레이션 하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재료 소재 국산 장비도 지금 올레드 장비에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야기했지만 삼성하고 LG가 유일하게 올레드 TV를 만들 수 있는 이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완전히 달라진 기술로 돌아서 버렸어. 디바이디드 테크놀로지. 한 놈은 LTPS.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레이저 결정화로 비싼 공정을 써서 LTPS로 TFT를 만들고 그 위에 스몰 매스크로 RGB를 패턴하는 기술. 할 수는 있다. 기술은 돼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젠 6밖에 LTPS가 장비가 없습니다. 1200 아니야. 젠 6가 1500, 1800. LG는 LTPS 우리는 비싼 공정 안 써. 옥사이드. 요거는 사실은 코닥 기술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그죠? 산화물은 코닥이 기술 개발할 때 산화물 TFT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LG의 선택을 한 것이 산화물 TFT를 쓰고 칼라 필터를 그 위에 얹고 그 위에 RGB를 패턴 없이 정착을 해서 지금 젠 8 2.2, 2.5m 글래스에서 이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달에 1000장 팔렸다고 신문에 났대. 1000장이 적은 거는 수는 아니야. 그죠? 국내에서 1000장. 400만 원에. 알바 열심히 해서 올레드 TV 하나 사라. 어? 왜 웃어? 그 정도 이 기술에 대한 그게 있어야지 기술이 뜰 거 아니야. 이거 삼성 LG 기술 비교하는 건데, 삼성은 이렇게 RGB하고 LG는 이 레드 그린을 스택해서 하고 블루 또 스택을 하고 그 사이에 차지 제너레이션 레이어라고 하는 로 화이트를 만든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화이트 올레드. 근데 이거는 뭐 LG에서 발표한 거니까 자꾸 반복하기 싫어. 그냥 RGB를 스택한다. 구조는 대충 이렇다. 그러니까 이 팽터나 오버코트로 팽턴하고 뱅크를 만들고 이 위에 화이트 올레드가
올라가고 컬러 필터는 여기에 있다. 오버코트, 투명 펜타나막. 그러니까 오버코트를 함으로써 여기서 생긴 이 울퉁불퉁한 이거를 딱 오버코트, 액체를 딱 뿌리가 경화를 시켜버리면 이 펜타나가 돼서 이런 구조물을 높이기 유리해진다. LG 디스플레이는 아까 탑 에미션, 바텀 에미션 그랬죠. TV에서는 코스트가 땡이야. 여기다 공정을 더 많이 올려가지고 효율 좀 좋은 탑 에미션으로 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아예 바텀 에미션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 여기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는 탑 에미션을 한다. 여기 내가 보여줄게. 탑 에미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조금 전에 대학원 과정에서 LTPS4 이걸 보면 이게 갤럭시의 올레드를 만들기 위한 TFT야. 이게 전부 회로야. 네? 탑으로, 이거는 밑에서 본 뷰고, 이거는 위에서 블루, 레드, 그린, RGB. 그러니까 블루는 효율이 낮으니까 큰 면적을 하고, 요렇게밖에 면적이 안 나와. 탑 에미션을 하더라도. 바텀은 전부 보상회로, TFT가 픽셀 하나에 6개가 들어가 있어요. 6개 들어가 있고, 스토리지 캡이 이렇게 크고, 여기 게이트 라인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스캔 라인 2. 단, 지독하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보상 회로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만한 트란지스타를 6개를 박아내야 돼. 그러다 보면 이해를 만들어 가지고 밑으로 뽑아내면 다 차단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폰에서는 탑 에미션을 비싸지만은 할 수밖에 없고, 어디 갔냐? TV에서는 픽셀이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수십 배 커. TFT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대충 싸게 바텀 에미션으로 쏘아대도 큰 문제가 없다. 다른 패턴인 방식. 이게 이제 이렇게 EL의 패턴이 어려우니까 여러 딴 방법을 많이 썼죠.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도 뾰족한 놈이 없어. 리티, 레이저 인듀스드 서멀 이미징. 필름에다가 EL 재료를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코팅해서 팔아. 3M에서. 그러면 이 레이저로 그 필요한 부분, EL을 갈 때만 레이저로 딱 열로 전사를 하는 거예요. 레이저 열로. 그러니까 트랜스퍼 방식이지. EL을 필름에다가 정착을 했다가 그 필름을 TFT 글래스 위에 놓고 필요한 부분에만 레이저 열을 가해가지고. 근데 이거 한 20년 된지도 아직도 이거 될지 안 될지 계속 연구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많아. 레이저로 한번 또 구워버리니까 수명이 또 다 단축되고, 그 사이에 뭐 파티클 문제 등등. 그래서 삼성도 15년, 20년을 하면서도 제대로 성과가 못 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사이 새로 나온 게, 야, 그렇게 어렵게 EL 패터닝 하지 말고, 우리 잉크젯, 우리 그 잉크, 사실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레드, 그린, 블루를
EL 재료를 솔루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정확하게 집어넣으면 이거가 오래된 기술입니다. 하지만은 요사이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등등을 해서 이것이 또 새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이 되면 올레드가 더 싸게 되고 인쇄법으로 이해를 되니까 아직도 한 70% 정도밖에 성과가 안 났지만 솔루션 만들면서 수명 잡아먹지. 요 두께가 0.5%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서 이 유니폼 하지 않으면 이게 사람 눈에 전부 얼룩으로 잡혀. 이것도 이제 쉬운 건 아닌데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잉크젯 프린팅이 조만간 하나의 유망한 EL 패터닝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기술이 바뀐다. 옛날에 불가능할 거, 야, 무슨 EL을 칼라 필터 잉크젯으로 쏘느냐. 근데 이제 그만큼 정교하게 이 잉크젯을 뿌리는 방법이 개발이 되고 있다. 엔캡슐레이션. EL을 다 만들고 난 뒤에 이런 이 흡섭제를 넣고 알곤 또는 N2를 넣고 유리, 탑 에미션은 유리밖에 못 쓰죠, 그죠? 또는 이 메탈 레이어로 이걸 완전히 봉지를 만듭니다. 한국말로 봉지 기술 그래죠. 엔캡슐레이션. 메탈 캔 또는 글래스. 또 한 가지 방식은 지금 요새 플렉시블 글래스, 플렉시블 올레드라 그러는데 또 이만큼을 쓸 수가 없죠. 플렉시블은 또 따로다. 요거는 방막으로 또 엔캡슐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다. 대형에서는 게트를 넣고 이 엔캡슐레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빨간색처럼 완전히 이 에팍시로 충전을 해가지고 글래스를 뒤집어 세워 버린다. 이게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플렉시블 올레드. 중간에 한번 질문 없어요? 전부 새로운 생소한 거를 자꾸 너무 진도가 나가면 이게 다 중요한 거야.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질문 없어요? 그러면 플렉시블 올레드. 플렉시블 올레드를 지금 어떻게 만드느냐? 유리하고 똑같이 만들어. 유리 위에다가 플라스틱 필름을 코팅을 하고 TFT, LTPS를 만들고 올레드를 똑같이 공정을 하고, 근데 여기서 달라집니다. 방막 엔캡슐레이션. 이게 틴 필름으로 플렉시블 하지 않으면 기껏 플렉시블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글래스 뒤집었으면 이게 넌센스가 되죠. 다시. 지금은 유리를 캐리어로 해서 임시로 이용할 뿐이야. 그러니까 플렉시블은 유리를 쓰면 안 되죠. 플라스틱 위에 올레드를 얹는 것이 올레드고, 그러다 보면 스타트는 글래스 위에 필름을 얹고 TFT를 얹고 올레드 공정을 하고, 엔캡은 여기서 플렉시블하게 한 엔캡을 써야죠. 그죠? 그러고는 밑에서 레이저를 빔을 쫓아가지고 글래스가 톡 떨어져 나옵니다. 이것도 희한한 거야. 글래스 위에 플라스틱을 딱 코팅을 해 넣었는데 나중에 공정을 다 하고 난 뒤에 떼내야 되잖아. 그죠? 뜯어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레이저로 한번 쫙 스캔을 하면 요 플라스틱하고 글래스의 서말 미스매치 때문에 톡 떨어져.
이거를 딜라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느냐? 올레드는 휴미디티, 수분이 하루에 평방미터당 10g의 플라스틱을 쓰게 되면 10g이나 되는 수분이 통과해. 보통 플라스틱 필름이. 우리가 플렉스블은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올레드가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안 되죠. 올레드의 수분 퍼미아빌리티, 투과율은 10의 마이너스 6g, 100만 분의 1g. 그러니까 100만 분의 10g에서 100만 분이니까 1000배 이 수분 투과율을 차단해야 돼. 1000배를 임프루브 시켜야 돼. 여기서 이제 골치가 빠지는 거야. 아까 글래스 위에 할 때는 밑에 글래스는 수분이 통과 안 하죠. 위에 또 글래스 뒤집어 세워가지고 밀봉을 해버리면 올레드는 끝. 그죠? 엔캡슐레이션을 하면 되는데, 플렉시블이 되면서부터 밑에도 플라스틱, 위에는 글래스를 못 쓰죠. 플렉시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래 위로 방막으로, 다층 방막으로 이 엔캡슐레이션을 해야 된다. 어떻게? 수분이 못 침투하도록 한 7층 정도의 이 멀티플레이로 수분을 차단을 해야 된다. 여기 이제 되게 LCD는 10의 4성, 잘 안 보이네. 10의 5성, 4성 정도, 5성 정도의 수분만 10의 마이너스, 아니야. 10의 마이너스 1성. 그죠? LCD는 수분이 들어가도 멀쩡해. 조금. 올레드는 10의 마이너스 6성. 퍼미아빌리티 리밋이야. 그만큼 올레드가 수분, O2로 차단을 시켜야 된다. 틴필름 엔캡슐레이션. 지금은 이 글래스 엔캡슐레이션 대신에 올게닉, 이놀게닉, 올게닉, 이놀게닉, 올게닉, 이놀게닉. 이거를 전부 진공에서 이 비상 공정을 가지고 이 청청이 엔캡슐레이션 프로텍션을 해야만 해서 지금 나온 게 뭡니까? 갤럭시 노트 엣지. 코너 이 살짝 구부려가지고 그거 하려고 실제로 올레드는 완벽한 올레드야. 플렉시블 올레드야. 아쉬운 게 그 플렉시블한 올레드를 이 코너 살짝 구부르는데 한 20만 원 더 주고 힘들게 만들고 소비자들이 살지 안 살지 좀 망설이고 있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디스플레이는 플렉시블이 되는데 문제는 카바 글래스가 플렉시블하게 안 되고, 타치 글래스도 위에 타치도 안 되고, 위에 카바 글래스는 유리라 해야 되고, 유리를 이렇게 밴딩을 해야 되니까 유리를 플렉시블 한 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향후는 이놈이 플렉시블한 카바 글래스, 플렉시블한 타치 글래스가 다 돼야만 완벽한 이 플렉시블이 된다. 지금은 어중쩡한 플렉시블 올레드밖에 사용되지 못한다. 끝났네. 올레드 끝나고 내가 너무 빨리 했다. 혹시 시간 못 맞출까 싶어가지고 이 생소한 공정을 질문이 있을 법도 한데
어쨌든 이게 뭐 올레드 공정의 핵심은 거의 다 커버를 한 셈이 됩니다. 플렉시블 올레드가 한간에 제일 핫 이슈가 되고 있고, 디스플레이 자체를 플렉시블하게 하는 기술은 개발이 되어 있다. 어떻게? 아까처럼 유리 위에다가 얹어서 공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리를 디태치하던 방식으로 플렉시블은 이 이상적인 공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플렉시블은 돼 있다. 앞으로 올레드가 더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로우 코스트 공정, 즉 잉크젯 프린팅 기술로 이해를 패터닝하는 기술, 그리고 LTPS가 아니고 산화물 TFT, 이 코스트가 훨씬 싸죠. 그러니까 올레드 TV의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한 기술 혁신이 있어야만 올레드 TV가 살아남는 거야. TV는 비싸면 안 싸, 진짜. 그리고 올레드 TV가 LG가 처음이 아니고 2007년에 소니가, 여기 또 있다. 여기 대학원 과정에 나오네. LTPS4 아몰레드. 아닌데. 2007년에 소니가 11인치 올레드 TV를 처음으로 출시를 했어요. 2007년에,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그러니까 역시 기술은 일본 엔지니어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올레드 TV를 세계 최초로 하겠다고 해서 야심차게, 그게 뭐냐, 11인치 요만한 거를 11인치를 3,000불로 출시를 했는데, 그 당시 3,000불이면 3,000불이었나? 어쨌든 매우 비싼 값으로 올레드를 했다. 3년 동안 이 올레드를 팔았는데 몇 대 팔렸게요? 3,000대나 팔렸어. 일본이니까 거의 국내에서만 팔았어. 일본 사람들은 새로운 신제품, 신기술에 대한 이 스펙트가 한국 사람보다 훨씬 강하다. 한국 사람들의 이 소비자는 강남 아줌마들 이렇게 좀 폼 잡으려고 거실에 두려고 하는 거고, 일본에는 할아버지, 은퇴한 할아버지들이 용돈 적금 들어가지고 그 그룹이 있어. 일본은 무서운 나라야, 기술에 대해서는. 그 할아버지들이 몇 달치 생활비로 TV를 사는 거야. 처음에 LCD 나왔을 때 그랬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용돈 안 쓰고 모아가지고 LCD 사고 했거든. 기술에 대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그 리스펙트는 달라. 종족이 달라. 근데 그 일본에서 3,000대가 팔렸다는 거는 그래도 너무 비싼 거야. 그게 한 1,000대 정도는 여러 군데 경쟁사들이 뜯어 분석해 보려고 이제 사들고 간 게 대충 한 수백 대 될 거고, 매니아들이 좀 샀을 거고, 또 자기 돈 안 들여도 살 만한 기관에서 샀을 거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니가 올레드 TV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LED 백라이트를 쓴 TV도 2004년에 처음으로 상용화를 했어요. 둘 다 성공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둘 다 완전히 대실패를 한 거야. 기술만 반짝하고 팔리지도 안 하고. 그게 이제 일본 엔지니어, 어떻게 보면 다른 거야. 이 뭐라 그러나, 기술에 너무 집착하는 이 종족들의 그거야. 어떻게 보면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 게 있어야지 기술은 항상 조금씩 발전하고 시행착오도 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한국 업체는 그런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래서